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강 논리실증주의 및 논리실증주의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중심 주장이 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포포의 반증 가능성과 햄펠의 논리 경험주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에서 논리를 강조한다 이런 뜻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신실증주의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주의의 근본은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파저티비스트다, 실증주의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건 사실은 공격하는 측에서 너희는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비난조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꽁트나 듀르케임은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증주의라는 말을 썼다면, 이미 193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햄펠 같은 경우에는 나는 논리 실증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논리 경험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데, 실증주의 철학은 꽁트가 시작을 했고, 듀르케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현상의 연구를 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철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실증주의는 여기에 추가적인 기초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논리실증주의는 대체로 1900년 전후에 비엔나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1936년, 보통 그때 잡지가 있었는데 36년까지 출간됐기 때문에 36년까지의 비엔나에서 모였던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사회과학자 등이 일군의 학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져가면서 매주 목요일 날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논리실증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비엔나 스쿨이라고 부르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학파라고 얘기하려면 거기에 중심적인 논조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수학적인 것을 어떻게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논리를 좀 더 가다듬어서 과학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데 쓸 논리를 한번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대보자 하는 게 이제 공통으로 가졌던 문제의식이죠. 1940년대부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나왔지만, 논리실증주의가 사회과학 분야로 가면서 이제 사회과학도 물리학을 따라서 그야말로 사실에 근거한 체계적인 학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초까지 커다란 도전을 받지 않고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확실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해서 비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가 이미 무너졌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학자라든지 일부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할 때 실증주의적 태도를 다 버렸느냐, 논리실증주의적인 주장에 치밀되었다가 빠져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중심 내용은 과학의 논리적 근거를 댄다라는 거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형이상학적인 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850년 이후에 심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자연과학, 자연철학이라는 큰 틀 안에 있다가 다 분과로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 자연철학이 다루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생겼고, 그 중에 일파가 이제 말하자면 형이상학 논의를 많이 합니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더 진행시키면서 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철학적인 것이 근본이 아니고, 철학의 근본은 결국은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을 발달시킨 이 과학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학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자연과학에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 자연과학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크게 뭐 분석적 진술과 종합 진술의 구분, 반형이상학적 태도, 그 다음에 검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이 그러니까 분석적 진술과 종합적 진술이고 검증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석적 진술과 종합적 진술이 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 진술이고, 그 이외의 진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핵심입니다. 분석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체계의 규칙과 정의에 의하여 참이거나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수학과 논리학이 대표적인 경우죠.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하는 건 항상 참입니다. 왜? 우리가 더하기라고 하는 개념,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이것은 항상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책은 색깔을 지녔다 라는 이 진술은 물론 동어반복적인 의미가 있죠. 이 빨간 책이 빨간이라고 하는 색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 색깔을 지녔다. 이것은 동어반복으로서 항상 참인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종합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찰한 대상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진술. 그걸 종합적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빨간색이다.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뭐 색깔의 체계가 있으면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색깔의 체계에 빨간색으로 정해 놓은 것에 속하면 이 책은 빨간색이 맞는 말이고, 노란색이었는데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진술 말고 형이상학적 진술, 도덕적 진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동어반복도 아니고 경험적 진술도 아닙니다. 오늘 노을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진술은 노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이 경험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진술이 그 수로가 아닌 거죠. 또 이게 분석적 진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노을이 아름답다는 건 나의 정서를 표현한 건데,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건데, 과학적 진술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의미한 진술, 의미가 없는, meaningful 하냐, meaningless 하냐 라고 구분을 하고, 과학적 진술은 의미 있는 진술, 그 진술은 종합적 진술이거나 분석적 진술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을 과학적 진술의 세계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형식에 있어서 참 혹은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논리적 진술이거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즉 검증할 수 있는 진술, 과학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분석적 혹은 자기 모순적이거나 그 형식에 의해 논리적으로 진위가 결정되는 문장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논리에 의해서 참을 따질 수 있는 거고, 경험적 테스트가 가능한 문장인가? 따져서 그렇다. 그러면 의미 있는 종합적 진술인 거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것은 검증 원리입니다. 이것을 검증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verificationism, verifiable, 검증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걸 이제 과학적 진술의 중심으로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지각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록 문장,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주어진 것을 직접 기록한 문장, 이거나 관찰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만이 인식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명제 주장은 일정한 제한된 수의 관찰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검증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찰 언어와 진리 이론과 연결시켜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은 경험적 지식의 추구이며 그 기초는 엄정한 자료다. brute data. 무엇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brute data이다. 즉 판단, 해석 또는 주관의 산물이 아닌 자료에 대한 관찰이 과학의 출발이다. 과학은 관찰을 통해 현상을 서술하고 분류한다. 그 과학의 객관성은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관찰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 관찰 언어로 이루어진 진술은 세계의 관찰된 사실들과 연결됨으로써 그 진위가 직접 평가된다. 검증 가능하다 이 뜻이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경쟁하는 이론의 경우에 각 이론이 예측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중립적인 관찰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 이론에 함축된 사건과 관찰된 현상이 상응하면 그 이론은 참으로 판정한다. 이게 논리실증주의가 관찰 언어를 중심하면서 그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논리실증주의는 사회과학도 이러한 관찰 언어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과학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신의 상태도 이제까지는 신학이라든지 애매한 정신과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의 대상이었는데 정신의 상태도 비체계적이고 주관적인 내적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사건들이나 행태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알려진다고 본다. 사회과학의 관찰 언어도 객관적으로 정의된 관찰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고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언어의 기본 용어는 특정한 성질이 아니라 일반적 성질을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준수학적 용어, 변수라는 언어를 채택한다. 1940년대, 50년대에 특히 미국에서 행태주의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많은 분야에서 등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깔려있는 기본 철학이 바로 방금 얘기한 것이죠. 정신의 상태도 행태로 나타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과학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을 과학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브루트 데이터, 그대로 거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이란 발견되고 조합되고 정보를 담은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던 사실들을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재배열한 거죠. 화석을 보면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이론을 만든 겁니다. 진화론적 틀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지 새로운 아무도 몰랐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진화론을 만든 건 아니죠. 즉 엄정한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엔 관찰의 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주의도 문제가 되는데 경험적 대상을 다루거나 논리적 동호 반복을 언급하는 진술들만이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주장은 경험적 진술인가 논리적 진술인가? 둘 다 아니죠. 그렇다면 검증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논리 실증주의의 근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도 이 기준에 따르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양자나 바이러스에 관한 1930년대의 기준을 보면 이론적 실체잖아요. 아직 그것을 측정해보거나 그것에 관한 많은 논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혹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구성을 했고 그것으로서 말하자면은 고전 물리학의 세계와 다른 세계, 다른 물리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연의 법칙마저도 논리실증주의가 얘기하는 검증주의 문제에서 너무 검증주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검증주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검증 가능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 자체로 엄격한 검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논의를 우리가 처음 강의 초반에 했었던 그림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보면은 실증주의는 현상을 있는 대로 보면서 거기서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인 법칙을 만드는 그리고 경험적인 법칙의 논리적 구성 속에서 이론적인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현상 규칙 밑에 있는 그 파란 설명대로라면 논리실증주의는 이 규칙성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 때에 관찰 문장이 있는지 이 문장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둘 다 실증주의라는 의미에서 밑에 있는 그 대상의 엔티티, 대상과 그 대상의 상호 과정에 관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둘 다 실증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비엔나 서클의 멤버였지만 거기서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칼 포퍼와 칼 햄펠의 이야기입니다.